한음절 한음절 귀로 따라 듣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잠들어 보세요. 꿀잠 독서 오늘의 책은 소설입니다. 박서련의 마르타의 일과 함께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너나 잘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확인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경찰한테서 전화를 받고 나서 메시지 탭을 다시 열어보니 그랬다. 10시 59분에 보낸 메시지 2개가 나란히 미확인 표시가 남아있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나여서 내게 제일 먼저 연락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자연스레 나머지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몫이 되었다. 엄마, 뭘 하는 중이었는지 엄마는 첫 통화 연결음이 시작되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웬일이냐는 말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입을 열었다. 경아가 병원에 있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침 첫 소변을 보려고 앉았는데 배 아래 묵직한 느낌만 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처럼 목 가운데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당기고 아프기는 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다. 수학이 넘어 엄마가 울기 시작하자 곧 목의 아픔도 가라앉았다. 일단 병원에서 만나자. 나도 지금 출발할게. 엄마,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진정하지 않아서 그냥 끊었다. 경찰이 알려준 병원 주소를 찍어 엄마에게 보냈다. 아빠한테는 엄마가 전해달라는 말을 덧붙여. 가족이 다 모이는 건 거의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빨래를 2주치씩 모아 집에 가곤 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생활비를 줄일 게 뻔해서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비 덕에 코인 세탁방에서 빨래할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집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생각난 김에 매니저에게 내일 출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가 왔다. 자매면 반개 가족인가? 회사에서 이틀까지는 유급 휴가로 쳐줄 거야. 제 동생 아직 안 죽었는데요. 지하철 소음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갔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까지 멀지는 않았지만 시간상 환승 구간으로 막차를 못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 배터리는 10% 조금 넘게 남아 있었지만 오래된 물건이라 언제 꺼질지 몰랐다. 어떡하지? 하다가 환승역에 닿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핸드폰도 아직 꺼지지 않은 채였다. 도리어 기운이 쭉 빠졌다. 응급실 입구에서 엄마와 마주쳤다. 아빠는? 주차하러. 엄마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뚜렷했지만 어찌어찌 버티고 있는 듯이 보였다. 잘 걷던 엄마가 경아의 침대 앞에서 나동그라졌다. 안내해주던 간호사가 급하게 엄마의 팔꿈치를 잡았다. 경아의 얼굴은 이미 흰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급하게 눈물이 고이더니 후드득 떨어졌다.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못 박힌 듯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밀치며 앞으로 튀어나왔다. 아빠였다. 우당탕 소리를 내며 들어와서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침대 아래와 옆 가드를 하나씩 쥐고 우는 엄마 아빠를 내려다보는 사이 눈물이 그쳤다. 누워있는 게 나였어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울었을까? 동생의 시체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미 떠오른 생각을 지우기는 어려웠다. 아마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지만 경화는 울었을 것이다. 너무 심하게 울어서 자기도 쓰러져 옆 침대를 차지하고 말았을 것이다. 얼굴이 가려진 채 누워있는 게 경화가 아니고 나였다면.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다. 내일 오픈 출근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였다. 그건 경화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틀 휴가 낼게요. 매니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쩌다가 그랬대? 상관없는 사람이 사정을 묻는 건 달갑지 않았다. 그게 진심 어린 걱정이라도 변할 건 없었다. 아직 잘 몰라요. 내 대답에 매니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매니저도 막 매장 마감하고 퇴근할 참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내일 아침 오픈타임 지금 대타 구하기 어렵겠죠? 정 안 되면 제가 잠깐 갔다 오든지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내키지는 않았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아르바이트를 들키면 득될 것이 없었다. 됐어, 내가 할게. 매니저는 유급 휴가에 이어서 병가도 내는 편이 좋을 거라고 덧붙이곤 전화를 끊었다. 응급실로 돌아가 보니 상조회사 사람이 나와 있었다. 이렇게나 빨리? 싶기도 했지만 치러야 할 일이라면 빨리 해치우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엄마와 아빠는 울거나 화를 내느라 대답이 느렸다. 상조회사 사람을 대신해 내가 엄마 아빠를 재촉했다. 그 다음은 경찰이었다. 엄마 아빠가 상조회사 직원과 마저 이야기하는 동안 경찰에게서 경화의 유류품을 인도받았다. 평소 쓰던 핸드폰 하나가 전부였다. 경화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하고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물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기계적인 동작은 가능했지만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코감기로 하염없이 코를 풀고 나면 기압차 때문에 먹먹해지는 귓속 같은 감각. 말하자면 온몸이 그런 기압차를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응급실 옆이 장례식장이라는 사실이 굉장한 무례로 느껴졌다. 편한 것과는 별개로 그랬다. 경화의 죽은 몸이 수습되는 동안 식장이 갖추어졌다. 나는 걸어서 옆동 지하층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됐다. 곁에 껴입을 상복, 아빠 소매에 낄 삼배 완장, 하다못해 머리망이며 삼배 리본이 달린 실핀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다. 경화가 죽기를 거기에서 누군가 여태 기다려온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없는 것이 없었다. 첫날이고 시간이 늦어서 조문객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에 유가족으로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알고 있다.
고인에 대한 마음과는 별개로 감정적 소강 상태가 찾아온다. 당혹스러울 만큼 무감한 상태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자리가 경아의 장례식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해서인지 친척들과 부모님이 늘 말해오던 것처럼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서인지는 잘 구분되지 않았다. 경아가 참 정이 많았다.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정도 많았다. 나한테 없는 게 다 그 애에게 있었다. 갑자기 주머니에서 부르르 진동이 돋았다. 급히 꺼내봤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내 핸드폰은 3%의 배터리 잔량을 유지한 채로 아무 알림도 띄우지 않았다. 울린 것은 경아의 것이었다. 부재중 전화였다. 이준서. 입으로 여러 번 이름을 되뇌었다. 이준서. 들어본 듯도 하고 그저 흔한 이름이라 착각이 드는 듯도 했다. 짧게 울리다 끊어진 것이 이상했다. 이 사람은 경아가 죽은 것을 알고 있을까? 불현듯 어떤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내게 경아의 핸드폰을 건네준 경찰은 어차피 이 건을 살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이 죽었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위를 기록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나름대로 주변 조사를 벌이긴 하겠지만 결국 자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품이 될 수도 있는 핸드폰을 가족에게 잠시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경아는 자살 같은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경아의 죽음이 자살일 리 없었다. 그 사실을 경찰에게 납득시켜야 했다. 정황상 자살로 보이더라도 경아는 자살 같은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유족으로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걔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면 경아의 핸드폰은 중요한 증거품으로 분류될 것이고 다시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살이 아니면 사고사나 타살이니까. 만약 타살이라면 형사사건이 될 테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병원 앞 대로변에 택시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너무 울어서 넋이 나간 엄마, 담배를 피운다며 10분 간격으로 자리를 비우는 아빠를 따돌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었더라? 생각을 뒤로 하고 일단 달려가서 택시에 탔다. 졸고 있던 택시기사가 흠칫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룸미러에 비친 나는 아직 삼배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멀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상복을 벗지 않은 탓이었다. 노량진이요. 빨리요. 최대한 빨리요. 응급병동 간판의 붉은 빛이 차창을 뚫고 들어와 목덜미를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졌다. 3년 전 경아는 개명했다. 개명 신청 사유는 이름의 한자 뜻이 본인의 운수와 맞지 않는 듯하여 운이 트일 만한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서 라고 했던가? 나는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소 촌스러운 이름을 세련되고 예쁜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고 솔직하게 쓰는 편이 도움이 될 거라고. 내 예상과 다르게 가정법원은 선선히 경아의 청을 들어주었다. 경비는 2만 원,
기간은 한 2달 정도 걸렸다. 그렇게 얻은 경아의 새 이름이 리아였다. 임리아. 나중에 듣자 하니 개명 신청권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 등에 악용하려는 여지가 없는 한 허용되는 게 보통이었다. 개명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전체의 10%가 못 되었다. 늘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경아가 무려 90% 안에 못 들 이유는 없었다. 행복 추구권이라더니 경아는 이제야 언니처럼 예쁜 이름이 되었다고 정말 행복해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심술이 났다. 이름만 두고 보았을 때 수아랑 경아라고 하면 수아가 조금 더 괜찮은 애일 것 같겠지 하는 내심.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도 경아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마음이 그동안은 있었다. 너무 유치하고 가짜는 생각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나와 경아를 둘 다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의 이런 속내를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다시 생각해보면 경아는 역시 계속 그대로 경아인 편이 좋았을 것이다. 달을 다 못 채우고 약하게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도 못 붙이고 다들 발을 동동 구를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장명소에서 받아온 이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경아는 개명 신청을 할 때 완전히 제 입장과는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다. 건강하고 복대라고 지은 이름을 버린 거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웃음이 날 일이지만 정말로 웃을 수 있을까? 나중에 다시 이 일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올까?